여러분, 자영업자 2019년부터죠. 제가 줄폐업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2020년 들어와서는 무더기 폐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지표가 또 나왔습니다. 이거를 한번 보세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6월의 자영업자 수는 558만 명. 1982년 이 통계가 처음 작성된 이후로 최악이라고 해요. 1982년이면 여러분 엄청나게 오래전이잖아요. 39년 전입니다. 지금 39년 전처럼 자영업자들이 최악으로 망했다는 이야기예요. 최악으로 망했다. 이것은 여러분 집단 폐업이라고 이야기할 만하죠. 네. 1982년 이후로 최악이니까 줄폐업에 이어서 무더기 폐업에 이어서 집단 폐업까지 일어났다는 사실이잖아요. 제가 왜 558만 명이 이게 집단 폐업까지 가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올해 취업자 수 전체 보세요. 올해 취업자 수를 보면 6월에 2763만 7천 명이에요. 2763만 7천 명. 그 중에 558만 명이 자영업자라는 거예요. 그 중에 558만 명이 말입니다. 그러면 퍼센테이지는 얼마나 될까요?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하면 여러분, 이게 20.2%예요. 20.2%. 엄청 내려앉았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을 드릴 때 자영업자는 취업자 중에 비중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25%가 넘어서든가 아니면 25%의 근처에 가든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 기준으로 보면 20.2%로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이게 조사한 데가요. 중소벤처기업연구원도 있죠. 통계청도 있습니다. 2021년 들어와서 20.7 계속 내려앉았습니다. 20%로. 그런데 작년에 OECD 그러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보시면 대한민국이 6위에 자리 잡고 있죠. 6위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얼마 됩니까? 24.6%입니다. 24.6%. 이게 국가별로 2020년 또는 가장 최근 집계를 한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24.6% 엄청나게 높죠. 그러면 차이가 얼마가 납니까? 차이가 지금 4.4% 차이가 나죠. 4.4%.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 6월이 자영업자가 4.4%가 줄었다는 결론이 생기나요? 자영업자가. 물론 이게 단순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작년에는 OECD가 발표한 내용에 보면 24.6%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거에는 20.2%예요. 그러면 전체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전체 2763만 7천 명이라고 했죠. 전체 취업자가. 그러면 여기서 4.4%를 더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4.4%를 차이가 나는 게 OECD가 한 게 24.6%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게 20.7%입니다. 20.2%입니다.
그러면 4.4%가 차이가 나는데 4.4%라면 2,763만 7천 명 중에 4.4%만 계산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얼마일까요? 그러면 이게 121만 6천 명이 넘습니다. 121만 6천 명. 그러면 단순한 지표로 봤을 때는요. 이게 작년과 올 6월을 비교를 해보면 121만 6천 명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인가요? 와우. 이것은요. 충격 중에 충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려왔던 내용들이 현실로 이렇게 드러났다고 저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나온 20.2%라는 수치와 OECD가 발표한 24.6%라는 수치를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비교하면 물론 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냥 단순 비교해보자고요. 이런 지표를 내지 않으니까 정부가 이런 지표를 아예 안 내거든요. 정부의 불리한 지표는 내놓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단순 비교를 하면 121만 6천 명의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충격적이죠. 제가 2019년부터 줄 폐업한다. 2020년 무더기 폐업한다. 2020년 말부터 3차 대유행이 시작될 때부터 말입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될 때부터 2020년 12월, 2021년 1월, 2월 여기까지 진짜 많은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못 버틴다 하고 만세를 불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그게 현실이 된 거예요. 현실이. 현실에서 그렇게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폐업을 했다는 뜻입니다. 폐업을 했다는 뜻이. 진짜 안타깝죠. 저는 이게 결국 바닥 경제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제조업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제조강국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제조업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바닥 경제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소비가 위축된다는 이야기예요. 소비가 위축이 되면 제조업이 강한 나라도 소용없습니다.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사주는 사람이 이만큼 적어졌다는 거. 특히 자영업자는 이중소비가 가능하거든요. 이중소비가.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은요.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일단 식재료를 사든지 아니면 공산품을 사든지 아니면 서비스까지 사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소비자에게 팔아요. 여기에서 이익이 남으면 집으로 가져 들어가서 생활비 하고요. 교육비를 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또 한 번의 소비가 일어납니다. 자영업,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번 소비를 하는 데다가 이게 집에서 소비하기 위해서 또 한 번 소비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중 소비를 하는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망했다는 건 바닥 경제가 지금 굉장히 최악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통제방역 그만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대로 가면 자영업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 이거 못 갚아요. 만기 연장 계속 해줘야 돼. 이자 상환 유예해줘야 돼요. 근데 거기에 비용이 무려 말입니다. 213조나 됩니다.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지금도 자영업자들은 계속 무너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통제 방역을 빨리 풀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6월까지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2018년 대비하면 30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30만 명이. 뭐 33만 명이 줄어들었나요? 33만 명.
이게 여러분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와서 그렇지 33만 명 자영업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거는 어쩌면 크나큰 충격입니다. 크나큰 충격이에요. 128만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줄어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직원을 둔 자영업자요? 예, 지금 그 어느 집단보다가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고용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128만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둘만 고용해요. 둘만 고용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됩니까? 240만이 250만 250만 명이 되는 데다가 본인까지 따져야지. 본인까지 따지면 360만입니다. 엄청난 고용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직원을 둔 자영업자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니까 예, 그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요 결국 늘어나기는 늘어나는 나홀로 자영업자가 좀 늘어난다고 이야기하지만 430만 명으로 늘어난다고 이야기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거의 100만 가까이가 지금 줄어들었다. 121만 100만 가까이가 아니라 121만이죠. 단순 계산으로. 그래서 자영업자들에게 저는 무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지금 통제 방역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이대로 가면 바닥이 무너져서 경제가 완전히 붕괴할 수도 있어요.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소비와 투자와 수출이잖아요. 우리나라는요. 그중에 소비가 붕괴한다는 거예요. 정부 소비 늘리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부 소비는 늘려서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 소비 늘린다는 건 결국 공무원 정원하고 이런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한계가 있다고요. 결국 나라의 어떤 경쟁력을 갉아먹는 그런 요소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 민간 소비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민간 소비 활성화시키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1차적으로 뭐 규제를 풀어라 뭐 이런 것도 많지만 1차적으로 지금 통제 방역부터 풀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이게 자영업자들이 회생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낮아집니다. 이게 수출이 회복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수출 회복에 의한 과실은 자영업자들에게는 지금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요 바닥 경제가 붕괴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닥 경제의 지표라는 게 아무리 정부가 감추려고 해도요 이렇게 민간에서도 나오고 또 정부의 다른 기관에서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질 않아요. 그만큼 지금 바닥 경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가 훨씬 많이 깨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입니다. 그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죠.